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꼭 알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또 뉴스토마토의 시그니처 마스코트 한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뭐 뉴스토마토의 아주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가문의 영광으로.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우리 드레스 코드가 화이트라고. 예, 야, 뭐 괜찮네요. 예. 네. 나 이제 표정 별로 안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자, 내가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사전투표 실시하는 날인데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는 안철수 후보 사퇴한 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 칸에다가는 체크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제 3월 9일 본투표 날에는 이게 이미 투표용지가 인쇄가 된 상태라서 그때는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서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아무데나 주민센터 이런 데 가셔가지고 투표한다 그러면 먼저 열을 재고 그다음에 이제 체크를 해본 다음에 괜찮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사전 투표 용지를 인쇄를 해서 투표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하네요. 이틀간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고 투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이런 거를 가져가야 된다 이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네. 사전투표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실시가 됩니다. 현재 오전 7시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이 0.58%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 21대 총선이 0.41%, 19대 대선이 0.35%라서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에는 오늘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을 하면은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확진이 됐다면은 보건소에서 받은 외출 안내 문자나 확진 통지 문자를 제시한 뒤에 투표 참여가 가능하고요. 네. 9일 선거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동할 때는 도보나 방역 택시, 자차 등을 이용해야 하고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은 직접 투표 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그렇죠. 안철수 후보의 이름 옆에는 붉은 글씨로 사퇴 문구가 삽입이 되고요. 본투표일에는 이미 투표지가 인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후보 사퇴를 알리는 공지문만 투표소에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안철수 후보가 전격적으로 단일화 하면서 본인 사퇴했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 표정이 너무 어둡고 뭔가 좀 억지로 한 듯한 느낌이 좀 파박 났어요. 물론 뭐 억지로는 아니겠지. 자리도 분명히 뭐 좀 보장받았을 거고 총리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네. 게다가 돈도 굳고 얼마나 좋아요 본인 입장에서.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뭐 투표 날 자기가 몇 번에게 투표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내가 보기엔 4번에 투표할 수도 있겠다. 내지는 뭐 어떤 사람도 우스갯소리로 사전 투표한 다음에 1번이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그거보다도 제1국민들 이미 투표를 마쳤는데 특히 안철수 후보에게 투표한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지금 붕괴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표가 돼서 이제 모두 무효표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 재외국민 투표율이 71.6%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을 한 상황이라서 엄청나네요. 16만이 넘네요. 예, 그래서 네. 안철수법을 제정해 달라라는 청원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어제 분노의 페이스북 SNS 그 글을 썼는데 거기에 몇천 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댓글이 달렸는데 댓글에 뭐라고 달렸는데 정말로 6시간, 7시간 달려가지고 가서 투표하고 왔는데 너무 화난다 이런 얘기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났을 것 같고요. 안철수 방지법 국민청원을 올라왔다는 거. 안철수 후보님 이젠 후보 아니죠. 안철수 정치인님 이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무슨 대의를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시긴 하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본인을 지지해준 그리고 어차피 원래 그분들은 사표가 될 걸 알면서도 지지했던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가치관이나 소신을 우리가 또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뒤에서 배신 때리시면 국민들 너무 패닉 상태 빠집니다. 앞으로는 물론 뭐 앞으로 정치 못하시겠지만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이 얘기를 내가 미리 해버린 게 돼버렸네. 자, 안철수 후보 중도 하차
그래서 국민의당이 지금 탈당 러시가 네. 되고 있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발표를 하면서 국민의당 내부에서 격양된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네. 안철수 후보의 독자 완주를 응원했던 국민의당 청년 서포터즈들은 탈퇴와 탈당 행렬을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네네. 단일화 기자회견 영상이 올라왔던 유튜브 채널에도 실망한 지지자 댓글이 8,000개가 넘어섰습니다. 오늘 아침에 10,000개 넘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외 국민들도 일단 사표가 됐기 때문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요. 국민의당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도 수백 건의 글이 올라오면서 이제 비판의 글이 쏟아지고 있는데 무효표를 내고 당원 탈퇴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자가 지지자들을 이용해서 권력을 추구했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단일화를 했는데 네. 어제 오늘 공동유세가 원래 있었어야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사실 지금 공동유세를 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일한 일정이 오후 5시에 안철수 소통 라이브라고 해서 유튜브 하는 예, 거죠? 네. 그거 말고는 딱히 지금 공동유세 일정이 없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하는 본인의 그 당원들에게 유튜브로 미안하다, 상황이 이러저러했다 설명을 하겠다는 건데 그거 가지고 사실 국민들이 혹은 당원들이 납득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뭐 어쨌든 어제 탈당한다는 분들도 많았고 오히려 역풍이 불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더 유리할까요? 일단 그 안철수 후보가 10% 이상 올랐었을 당시랑 지금 현재 지지율 비교해 보면은 뭐 부동층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후보에게 이득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다당제를 주장하셨던 분이 다당제 때문에 정치한다고 하셨던 분이 거대 야당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모양새.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욕먹는 건데 어쨌든 보겠습니다. 잘 되시 본인이 원하신 대로 잘 되시면 좋겠고 기호 2번을 외치는 투샷을 기다린다. 글쎄 투샷 얼마나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짝눈 때문에 사실 군대를 면제받은 건데 군대를 근데 처음에 군대 갈 때는 0.7 정도 눈에 시력 차이를 보여서 짝눈이었는데 그 다음에 검사 임용될 때는 0.2? 예. 오른쪽 눈이 파격적으로 좋아졌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원래 가능하지 않다 그러던데 어때요? 일단 1982년 병적 기록을 보면은 병적 기록? 예, 네. 좌우 시력 차이가 0.7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법무부 자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1994년 검사 임용 때와 2002년 재임용 당시인데 좌우 양안 시력 차이가 각각 0.2, 0.3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1994년 시력은 왼쪽이 0.7, 오른쪽 0.5, 그리고 2002년 시력은 왼쪽이 0.9, 오른쪽이 0.6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2019년 청와대 청문회 제출 당시에는 다시 부동시로 회귀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력 조작으로 병역 기피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해 왔었는데 네네. 이번에 법무부 자료를 통해서 우리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되게 특이하네요. 시력이 날이 갈수록 좋아져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왼쪽 시력, 오른쪽 시력 이렇게 날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수가 있나? 제가 안경사님이랑 안과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일단 부동시는 좋아지기가 매우 어렵다. 네. 그리고 두 눈의 시력 차이가 워낙 커서 안경 같은 걸로 이제 교정을 한다 하더라도 뭐 거의 되게 어지럽고 두통이 심하고 이게 사물이 또렷이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데 그분 당구 500에다 골프 엄청 잘 치시고 맨눈으로 다니시는데 아무리 봐도 조금 이상하긴 이상해요.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뭐 동공을 확대하는 과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부동시 문제를 확인했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시 측정 방법으로 알려진 조절마비 굴절 검사가 아닌 자동 굴절 검사를 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자동 굴절 검사는 일반적으로 안과에서 뭐 안경점이나 하는 그런 검사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지적입니다. 근데 어제 또 이걸 다루는
경향신문의 기사가 저는 아주 기분 나쁘던데. 이게 이재명 후보 소년원 전과가 있냐 없냐 이거 확인하는 거 하고 이 부동시가 되냐 안 되냐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기록을 확인했던 거잖아요. 양당에서. 네. 근데 일단 이재명 후보는 소년원 전과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흰색이라고 칩시다. 거짓말 안 했으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짝눈이었던 부동시가 0.7 차이 나던 것이 갑자기 0.2로 줄어들었으면 그건 부동시가 아닌 거라는 건데 그거는 부동시가 아니라는 게 거의 확정이 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경향신문에서는 마치 이거는 아닙니다. 그냥 직접 증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서 이 윤석열 후보 측의 것도 의혹, 이재명 후보 측의 것도 의혹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 측이 의혹이라고 그러면은 검정색으로 쳤을 때 검정색도 회색, 흰색도 회색.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기자의 박광영 기자가 쓴 건데 좀 황당무계했어요.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투표를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혹시 하고 싶은 말이 또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투표 언제 할 겁니까? 투표 저 이제 끝나고 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코로나 확진자들한테는 투표를 못하게 해가지고 몇만 표, 몇십만 표를 뺏어갈 거다 이런 얘기 또 국민의힘에서 나왔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사전 투표 꼭 많이 하시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네 오늘 한동희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여론조사 특집입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다 모이세요. 우리 한번 얘기를 신나게 해보도록 하죠.